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과 기술, 이 둘이 만나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으로 여러분을 안내할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하고 또 자산 토큰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엮어서 새로운 ETF 상품을 SEC에 제안했다고 해요. 아, 네. 그 소식 저도 봤습니다. 상당히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죠. 이게 단순히 뭐 상품 하나 새로 나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이게 수백조 원 규모 시장,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도 크고 RWA 토큰화는 뭐랄까 이제 시작이지만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비트와이즈 ETF 제안, 이걸 좀 제대로 한번 속사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상품인지, 또 왜 하필 지금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당신의 투자나 어쩌면 금융생활 자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깊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비트와이즈가 내놓은 이 스테이블 코인 앤 토커나이제이션 ETF. 정확히 이게 뭔가요? 구조가 좀 독특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구조가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이 ETF는 크게 보면 두 개의 엔진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펀드 자산의 약 절반 정도는요, 관련 기업들의 주식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아, 주식이요? 어떤 기업들인가요? 예를 들면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 서클이나 팍소스 같은 곳들이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현실 자산을 토큰으로 만드는 기술, RWA 토큰화 기술을 가진 기업들, 또 관련 결제 시스템 회사나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오라클처럼 블록체인 외부 데이터를 연결해지는 기술 기업들, 이런 회사들의 주식이 담기는 거죠. 그렇군요. 기술 기업부터 발행사, 거래소까지. 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요, 실제 암호 자산 자체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와, 암호화 자산 자체로요?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코인이 들어갈지는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아마도 시가총액이나 유동성이 높은 주요 스테이블 코인이나 토크나 관련 자산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ETF 하나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주식 투자 방식이랑 또 떠오르는 디지털 자산 투자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하이브리드 상품이라고 할까요? 주식 방, 암호화 자산 반이라. 와, 확실히 기존 ETF들하고는 좀 결이 다르네요. 근데 왜 이렇게 좀 복합적인 구조를 택했을까요? 그리고 타이밍이 왜 지금일까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배경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 규제 환경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규제 법안 논의가 좀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니어스 액트 같은 것들이요. 아, 네. 그런 법안 이야기가 있었죠. 이게 통과되면 불확실성이 좀 거치고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규제의 틀이 딱 잡히면 기관 투자자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훨씬 더 안심하고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규제가 명확해지면 아무래도 투자가 좀 쉬워지니까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흐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실 자산 토큰화, RWA 시장이 정말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부동산, 미술품, 채권 같은 이런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하는 기술, 그리고 관련 인프라가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RWA, 요즘 정말 많이 들리는 단어 같아요. 네, 여기서 특히 오라클 같은 기술이 중요해지는 거죠. 현실 세계의 자산 가치나 데이터를 블록체인 위에 토큰하고 안정적으로 연결해줘야만 이 RWA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기술 발전도 중요한 배경이고요. 기술 발전도 뒷받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또 투자자 수요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 투자가 매력적이긴 한데 뭐랄까 직접 코인을 사고 지갑에 보관하고 관리하는 거 이거 여전히 좀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해킹 위험도 부담스럽고요. 맞아요. 저도 해보려다 포기한 적이. 그렇죠. 이런 어려움 없이 그냥 기존 금융 시스템처럼 규제받는 ETF를 통해서 이 성장 분야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트와이즈는 바로 이 지점을, 이 수요를 파고드는 전략을 택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아하. 규제 변화의 조짐, 또 기술의 발전, 그리고 투자자들의 니즈까지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맞아떨어진 시점이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ETF는 어떤 방식으로 운용이 되는 건가요? 보통 ETF는 특정 지수를 따라가잖아요. 이것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비트와이즈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수가 있어요.
비트와이즈 스테이블 코인 앤 토크네이제이션 인덱스라는 건데요. 이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아, 자체 개발 지수군요. 네. 이 지수는 시장 상황 변화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구성 종목하고 비중을 재조정,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할 예정이고요. 분기별 리밸런싱. 그럼 승인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요? 시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2025년 늦가을, 그러니까 한 10월이나 11월쯤으로 예측하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실제 상품 출시는 미국의 큰 쇼핑 시즌인 추수감사절 그 즈음이 될 수도 있겠죠. 2025년 가을.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ETF는 미국의 1940년 투자회사법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라는 그 규제 틀 안에서 운용된다는 거예요. 1940년 투자회사법이요? 네. 이 법이 펀드 운용 방식이나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SEC 승인을 받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와이즈도 제출 서류에 이 법규 하에서 운용될 거라고 명확히 밝혔고요. 자체 개발 지수에 1940년 법 준수까지. 어우, 상당히 공들여서 준비한 티가 나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 시장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아까 시장 규모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관련 자료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토큰화 시장을 합치면 잠재 규모가 수백억 달러, 많게는 원화로 400조 원, 달러로는 한 3천억 달러 이상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그 수치는 아마도 두 시장의 잠재력을 합쳐서 본 결과일 텐데요. 각각 좀 나눠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요, 이미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성장을 했어요. 2025년 기준으로 글로벌 시가총액이 2,500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 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와, 3천억 달러. 엄청나네요. 네, USDT, 그러니까 테더나 USDC 같은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심지어 2025년 상반기에만 해도 연초 대비해서 20%에서 30%나 성장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성장세도 가파르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할 때 쓰는 보조 수단, 이걸 넘어서서요. 전통 금융하고 디지털 자산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레일, 그러니까 기반 역할을 점점 더 중요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금융의 레일 역할이다. 네. 국경 간 송금이라든지 온라인 결제 같은 데서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이 ETF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성장에 투자하는 한 축을 담당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다른 한 축인 자산 토큰화 RWA는 어떤가요? 자, 다음은 자산 토큰화 RWA 시장인데요. 이건 정말 미래의 먹거리로 평가받는 분야입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요. 미래 먹거리요? 네. 부동산, 미술품, 채권, 주식 등등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만들어서 더 효율적으로 거래하고 또 조각 투자 같은 걸로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활발해요. 모든 자산을 토큰으로. 상상만 해도 대단한데요. 이 시장의 잠재적 규모는 글쎄요, 예측하는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한데 수조 달러에서 수십조 달러 규모까지 거론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지만 그 가능성만큼은 확실히 주목받고 있는 거죠. 들어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좀 잘 닦인 고속도로 같은 느낌이고 RWA는 그 위를 달릴 새로운 종류의 자동차들이 막 대기 중인 그런 느낌이 드네요. 비유가 아주 적절하신데요? 그럼 이 비트와이즈 ETF는 결국 이 고속도로하고 자동차 산업, 이 둘 모두에 동시에 베팅하는 그런 전략인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시너지를 노리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인 가치 저장 및 교환 수단, 즉 금융 인프라 역할을 해주고 RWA 토큰들이 그 인프라 위에서 거래되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와이즈의 ETF는 단순히 개별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융합되어 가는 큰 흐름, 어쩌면 금융의 미래 모습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의 미래 모습에 투자한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규제된 틀 안에서 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전망 자체는 정말 흥미로운데 현실적으로 SEC 승인이라는 가장 큰 허들이 남아있잖아요. 아무리 그림이 좋아도 이 문턱을 못 넘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SEC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가장 좀 까다롭게 볼까요?
가장 넘기 어려운 부분은 뭐라고 예상하세요? 아무래도 가장 민감한 부분은 역시 투자자 보호하고 시장 안정성 이 두 가지일 겁니다. 이걸 크게 한 세 가지 테마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자산의 질과 안정성입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로 1달러 가치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준비금, 예를 들어 현금이나 단기 국채 같은 거요. 이걸 가지고 있는지. 네, 준비금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준비금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외부 감사를 제대로 받는지, 또 갑작스러운 대량 인출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유동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히 검증할 겁니다.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것처럼 달러와의 가치 고정, 즉 패갱이 깨질 위험은 없는지, 이게 핵심 검토 사항이 될 거고요. 헤딩 안정성. 네. 둘째는 소유권 증명과 사기 방지입니다. 특히 RWA 토큰의 경우에요. 이 토큰이 정말 현실 세계의 특정 자산,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의 지분이라든지 특정 채권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게 맞는지. 아, 법적 권리 문제? 네. 네. 그리고 그 기초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가치를 신뢰할 수 있는지, 투자자를 속이려는 시도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따질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 생소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니까요. 마지막으로는 ETF 자체의 운영 건전성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펀드의 암호화 자산을 편입하고 또 제외할지, 예를 들면 유동성이라든지 거래소 상장 여부, 규제 준수 상태 같은 것들이요. 또 펀드 전체 자산의 유동성은 충분해서 투자자들이 원할 때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 변동성에 대한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평가할 겁니다. 위험 관리 방안도 중요하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비트와이즈가 서류에 명시한 것처럼 특정 암호화 자산의 최대 보유 비중을 22.5%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런 게 바로 위험 관리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특정 자산에 너무 쏠리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 22.5% 제한, 구체적인 기준도 있군요. 이 세 가지 테마 모두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 증명 문제하고 RWA의 법적 기술적 구현 문제가 가장 큰 난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스테이블 코인 안정성과 RWA 구현. 정말 여러 각도에서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네요. 네, SEC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만약에 이 모든 검증을 잘 통과해서 ETF가 출시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랬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점들을 좀 살펴봐야 할까요? SEC 승인이 끝이 아니잖아요. 아, 맞습니다. SEC 승인은 정말 시작일 뿐이죠.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몇 가지 더 현실적인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경쟁 상품들을 좀 살펴봐야 해요. 이미 시장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특정 암호화폐 현물 ETF도 나와 있고, 또 블록체인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다른 ETF들도 있거든요. 아, 그쵸. 유사 상품들이 있죠. 이 비트와이즈 ETF가 그런 상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투자 목표에는 어떤 상품이 더 적합할지, 이런 비교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내 투자 성향과 맞는지 비교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역시 비용 문제입니다. 모든 ETF는 운용 보수라는 수수료가 붙잖아요. 그리고 거래할 때도 비용이 발생하고요. 이 ETF의 수수료는 과연 합리적인 수준인지, 또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이 비용 부담이 수익률을 얼마나 깎아먹을지, 이런 것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수수료, 이것도 무시 못하죠? 그리고 추적 오차라는 것도 고려해야 해요. ETF는 기초지수를 따라가도록 설계되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여러 요인 때문에 지수 성과하고 ETF 수익률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추적 오차요? 네, 이 추적 오차가 너무 크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투자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 상품 비교, 비용, 그리고 추적 오차까지. 와, 생각할 게 정말 많네요. 네,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정말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만약 이 ETF가 나온다면 이게 당신에게,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투자자 관점에서 기회와 위험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기회는 역시 접근성과 편의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접근성과 편의성. 네,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하고 자산 토큰화라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받는 이 두 영역에 비교적 쉽고 안전하게 투자할 길이 열리는 겁니다.
개인 지갑을 관리하거나 해킹 걱정 없이 기존에 쓰던 증권 계좌를 통해서 규제된 상품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죠. 확실히 그건 편하겠네요. 그리고 여러 기업 주식하고 암호화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규제된 경로를 통해서 이 혁신적인 분야에 좀 참여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분명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장 분야에 쉽게 투자할 기회. 하지만 당연히 위험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위험은 역시 SEC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승인 리스크입니다.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아직 가능성이죠. 설령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ETF가 담고 있는 암호화 자산들의 가격 변동성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변동성은 각오해야죠.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원금 손실 가능성도 당연히 염두에 둬야 하고 또 특정 자산의 거래량이 적을 경우에는 내가 원할 때 쉽게 팔지 못하는 유동성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도 있군요. 또 스테이블 코인이 항상 1달러 가치를 완벽하게 유지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드물기는 하지만 패깅 실패 위험도 존재하고요. 그 외에도 ETF 운용 보수나 아까 말씀드린 추적 오차 같은 운용 관련 위험,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어떤 해킹이나 스마트 컨트랙트 오류 같은 기술적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적 위험까지. 참고로 이건 투자자 입장은 아니지만 이 ETF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줄 쉬워지는 기회가 생기지만 반대로 더 엄격한 규제 준수 부담이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또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같은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 ETF는 금융의 어떤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도인 건 맞는데 네, 그렇죠. 그 문 너머에는 여전히 좀 안개처럼 불확실한 규제 환경이라든지 또 암호화폐 시장 특유의 높은 변동성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단순히 새로운 투자 기회다 라고만 보기에는 고려할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비트와이즈가 제안한 스테이블 코인 앤드 토큰화 ETF라는 조금은 복잡할 수 있지만 미래 금융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네, 이미 거대하게 성장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하고 또 이제 막꽃을 피우려고 하는 자산 토큰화 시장, 이 두 성장 동력을 하나로 묶어서 투자하려는 시도죠. 이 ETF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왜 지금 주목받는지 또 시장의 기대와 잠재력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살펴봤고요. 동시에 SEC 승인이라는 그 관문을 넘기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규제 문제들, 그리고 투자자로서 당신이 반드시 따져봐야 할 기회와 위험 요인들도 짚어봤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쉬운 접근성이라는 그 매력 뒤에는 그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ETF가 단순히 또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핵심 기술들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자산 토큰화, 이것들이 앞으로 한 5년 혹은 10년 뒤에 당신의 돈 관리 방식이나 자산을 소유하고 거래하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